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더욱이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상승은 조금 더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0.25가 더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0.25든 동결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금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 흐름도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공항 면세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신라와 신세계가 면세점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끌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를 좀 잡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중국도 같이 진출하겠다라고 했지만 얘네들은 좀 탈락을 했고요. 신라와 신세계가 이쪽에 집중된 듯한 느낌입니다. 자, 면세점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요. 향후 10년 동안 운영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따른 수익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알아보고요. 최근에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금값이 날개를 달고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더 올라갈 것인가 사람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금값이 일단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고요. 대신에 금값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급하게 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값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또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1일입니다. 네, 화요일이고요. 춘분입니다.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오늘이 지나면 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밝은 날이 많이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더 활기차지고요. 시장도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봄도 됐고 시장도 위기감을 벗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는 꽃피는 그런 즐거운 날을 조금 기대해 보자고요. 자, 미국 증시는 일단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FOMC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더 대단한 어떤 그런 악재성 재료를 발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생각할 수 있겠고요. 다우지수가 1.2% 상승했고요. 대신에 나스닥은 0.39% 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하락 출발 하면서 좀 주가의 변동폭을 좀 키웠다가요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막판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조금 약화됐잖아요. 안전자산에서 좀 벗어나서 위험자산으로 가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에 대한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살짝 줄어들면서 나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적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또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은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은행 위기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알아볼 건데요. UBS가 이제 CS를 주말 동안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룡은행으로 재탄생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는데 중요한 거는 UBS가 공룡이 되든 엄청나 큰 외계인이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CS의 위기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CS가 만약에 파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됐다라면 은행 자체가 시스템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고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제2의 리먼 사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됐었는데 이게 UBS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일단락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CS 주가는 스위스에서 55%나 폭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실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 팔려갔다는 거. 이 뭐 사실 원래 M&A가 돼서 팔려가는 입장이 되게 되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폭락하는 상황이 있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했던 대형 기술주들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이 제한적이었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는 또 하락세가 좀 커졌어요. S&P가 신용등급을 하향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그 다음에 증자와 매각을 포함해서 전략적 옵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은 니들이 망하지 않게 우리가 지원은 해줄게 라고 하지만 그냥 돈만 딱 받아먹고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뭔가 회생할 수 있는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뭐 팔아먹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증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돈이 없어요. 유상증자라도 할게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증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가치가 희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위험감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진 형태가 일어났는데, 자, 일단 전략적 옵션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보도 때문에 무려 47%나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이것은 기업에 대한 불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행인 팩웨스트의 주가는 10% 이상 올랐고요. 자이언스은행의 주가는 0.8% 올랐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위험이 발생이 된다라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은행이 자빠지면은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를 봤을 때 대형은행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얘들을 지원해주는 상황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힘들다라면 절대 지원을 안 해줬을 건데 지원을 해줬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대형은행주들이 파산할 일은 없기 때문에 지역은행주들만 이렇게 당국이 보호해준다라는 입장의 내용만 만들어지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위기가 일단은 일단락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FOMC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일단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일단은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또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네,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지금 한 약 77%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나오고 동결 가능성이 22%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는 네, 일단은 0.25가 이렇게 보이죠. 골드만삭스는 계속 동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0.25가 인상이 되더라도 다음에는 동결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만큼 연준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번에 뭐 금리 0.25 하더라도 다음에 5월 달에는 금리 동결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진행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올해 안에 네, 잘하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다. 자, 6개월 정도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5월부터 이제 만약에 금리 동결이 된다 그러면은 11월 정도나 12월 정도에서 이제 아마도 금리의 인하 소식이 전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래는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금융시장의 불안이 일단은 안정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뭐 당장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뭐 낙관적인 어떤 기대감들은 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조금은 네, 경계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장에서 걱정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에서 FOMC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FOMC 결과가 뭐 0.25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방향성이 결정이 되게 되고 또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위협도가 조금 낮아지게 된다라면 현재로서는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면 지금 현재 시점을 저점 지지로 만들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주식 투자 환경을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면세점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신라와 신세계가 인천공항 면세점을 싹쓸이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호텔신라 주가가 2.6%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5%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조금 내려가서 2.6%가 됐죠. 근데 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도 2% 넘게 상승하면서 뭐 상승을 계속 지속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상승폭을 조금 줄였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후보군의 명단이 공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라와 그 다음에 그 신세계 이 두 회사가 사실상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대부분 품목에 대한 10년 운영권 획득이 유력해졌다. 자, 인천공항에서 이 면세점을 싹쓸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지금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여행객들에게 기대치들을 이제 그대로 실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 운영권은요 앞으로 너희들 10년 동안은 걱정하지 말고 장사해, 이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세점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호텔신라나 이 신세계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낼 것이다. 기대감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직까지 뭐 실적이 발표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지나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현재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이쪽 구역에서는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들어가 버렸고요. 세 개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패션, 액세서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곳에는 현대백화점도 포함이 됐다. 호텔신라하고 신세계, 여기다가 현대백화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여기가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중국의 국영 면세점 그룹이 이제 막대한 자금력을 내세워가지고 국내 면세점으로 진출할 것이다 생각했지만 일단은 얘네는 밀려나 버려서 없고요. 그냥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현대백화점이 여기에 포함돼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이게 언제냐면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중에 이게 나오게 되면 대부분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얼마 안 좋아요, 실적 별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또 면세점 얘기 나오면서 실적 증가해요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자, 지금 4월달이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자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4분기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면세점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실적 전망치 크게 올려잡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롯데면세점은 일단은 인천공항에서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약간은 보수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밀려나고 그냥 신라, 신세계, 현대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해서 들어갔고, 신라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신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신세계 이런 쪽으로 순위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호텔신라에게는 가장 큰 호재성 재료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호텔신라 뭐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이야 상관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기분이 조금 우울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금값 이야기입니다. 금값이 날개를 달았다. 좋은 소식이죠. 네, 좋은 소식일까요? 네, 금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 선물이라든지 또 금 현물 이런 쪽에 직접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자, 국제 금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4분기 이후에 상승세로 전환이 돼서 올해 2월 초까지 상승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안전자산 쪽에서 이제 달러 가치가 또 이제 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즉 강달러 시대가 끝났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면서 금값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물 가치가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금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죠. 금값도 사실은 현금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거는 상품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했고 또 은행권 부실 뭐 이런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금이 최고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제 금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돼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집중이 되면 당분간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대신에 금 같은 경우는 뭐 급등을 한다거나 뭐 급등주처럼 막 계속 날아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네, 일단 상승세로 전환이 돼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올라도 찔끔찔끔 올라가서 한참 누적이 되고 나야지 와, 좀 올랐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은행 파산 위기 이후에 뭐 일단은 네, 뭐 악재를 넘어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자라는 어떤 그런 준비성 이런 부분들이 발동됐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금값의 어떤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호재성 재료는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했던 FOMC 관련한 내용에 따라서 또다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 완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라면 달러의 힘이 빠진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달러 시대가 저물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리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 강달러가 더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금리 인상폭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동결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인하를 시켜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로도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를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금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달러 강세 국면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적으로도 금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자, 일단은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여전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즉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위기가 좀 안정화되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최근에 좀 뭐 보면은 뭐 더 큰 게 온다,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세상이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전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네, 주가가 네, 뭐 꼭지를 쳤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인식이 강한데 대신에 경기 침체 우려감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까지 뭐 저거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뭐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당분 나타나겠죠. 그리고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뭐 돈의 어떤 그 값어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면 네, 금값은 꾸준한 상승을 당분간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단기에 뭔가 대단한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금 같은 경우를 단기적 투자로 접근하시면은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근하시기보다는 길게 내다보면서 천천히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은행권이 안정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FOMC 결과에 대해서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FOMC 결과만 제대로 잘 나와주게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이제 거칠 것이 없어라 라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고요. 자, 신라와 신세계가 네, 면세점을 거의 싹쓸이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냥 싹쓸이 했죠. 뭐 다 뭐 현대백화점 하나 빼버리면은 그냥 전부 다 자기들 먹은 거니까 싹쓸이를 한 거라서 이 정도면은 네, 신라와 신세계 쪽에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리오프닝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이쪽 부분들을 관심 있게 또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금값이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라갈 것인가?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치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네,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올라간다 하니까 막 그냥 단타 치려고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금은 원래 천천히 가는 겁니다. 뭐 급등하게 되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팔아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네, 천천히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고, 오랫동안 들고 가시는 겁니다. 아시죠? 금은 뭐 어떻게 해요? 장롱 속에다 깊숙이 담겨놓고서 네, 그냥 뭐 10년이고 20년 묵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런 식으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은 원래 비상금 같은 용도로 네, 이렇게 해놓는 것이니까 짜투리 돈이 생길 때마다 네, 이렇게 뭐 현물을 조금씩 사놓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선물, 골드 선물 쪽으로 매수를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금 현물도 계좌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실제로 금덩어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금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국 금 그 안에 그 뭐죠? 금고 안에 있는 그 금을 가지고서 네,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계좌에서 금 현물 계좌를 또 트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돈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자산을 밀어넣지 말라. 네, 그러니까 많이 몰빵 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만약 게임판에서 쫓겨난다면 당신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밀려나 버렸어. 그 몰빵을 쳐가지고 손실을 많이 봐서 쫓겨났어.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싶다라면 절대로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